미국과 캐나다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단짝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같이 커피를 마시던 사이좋은 이웃이 갑자기 담벼락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한 꼴이죠.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F-35를 수십 대나 사겠다고 약속했던 캐나다가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거침없는 리더가 이끄는 미국이 캐나다를 향해 너희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며 무례하게 굴자 캐나다가 그래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며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서운함과 분노가 드디어 폭발한 건데 과연 이 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은 혹시 킬스위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로 치면 제조사가 원격으로 시동을 꺼버릴 수 있는 장치 같은 겁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무기를 사면서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전투기를 사오는데 정작 그 무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의혹이죠.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작전에는 전투기가 뜨지도 못하게 만드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우리가 산 게 무기야? 아니면 미국의 조종을 받는 비싼 고철덩어리야? 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주인 노릇은 미국이 하려 하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단순히 기분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죠. 캐나다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마치 식재료부터 조리도구까지 전부 옆집에서 빌려 쓰는 식당과 같았죠. 그런데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향해 너희는 미국의 52번째 주나 다름없다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는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일 겁니다.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나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나 나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옆집 물건 말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해오기로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입니다. F-35가 전교 1등만 타는 명품 스포츠카라면 그리펜은 가성비 좋고 튼튼한 SUV 같은 존재죠. 캐나다가 굳이 사양 낮은 그리펜을 보러 다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스텔스 기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마음대로 고치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만의 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할 겁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마다하고 굳이 낮은 단계의 무기를 사겠다니 이해가 안 가겠죠. 하지만 캐나다에게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캐나다 경제는 미국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향하는데 무기 계약을 깼다가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때리면 어쩌냐는 공포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테니 말이죠. 마치 대기업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회장님한테 대들었다가 일감 끊길까봐 벌벌 떠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국방자립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 캐나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웃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한국이죠. 특히 한국의 방산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착한데 성능은 뛰어나고 무엇보다 배송이 정말 빠르거든요. 캐나다가 미국산 무기에 질려거린 지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KF-21 같은 한국형 전투기나 뛰어난 성능의 잠수함들이 캐나다의 새로운 파트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갑질을 부리는 동안 한국은 성실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조만간 캐나다 하늘을 한국산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무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은 여전히 미국 기술인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이나 스웨덴 무기를 사고 싶어도 미국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엔진은 팔지 마라고 하면 끝입니다. 결국 도망치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손바닥 안이라는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캐나다의 이번 반격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니까요. 미국도 이제는 동맹을 함부로 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기 쇼핑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고래 싸움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캐나다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우리나라도 이 상황을 남일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의 도전이 성공해서 다극화된 방산 시장이 열릴지 아니면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이제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캐나다의 이 발칙한 반란을 보고 어떤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까요?